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승재현 연구위원, 김남국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이크. 박수가 보이지 않는 점은 더 없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검찰의 구형이 오늘 있었습니다.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전례 없는 부패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패를 저질렀다는 게 더 큰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또 그 국회의원 공천 문제, 이 문제 예. 가지고 돈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은행 사주 같은 경우에 돈을 회장이라는 자리를 주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도 뇌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스 같은 경우도 본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업체의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마치고 나서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이관해야 될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있었던 여러 자료들을 본인의 사저로 가져간 부분, 또 본인의 사무실로 옮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손해를 끼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란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어진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력을 사적 이익을 챙겼다고 하는 부분은 용납하기 힘들다. 그래서 아마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 이 구형량이 적절한 지금 주요 혐의가 횡령하고 뇌물수수란 말이에요? 그것만 놓고 보면 꽤 높은 거 아닌가요? 네, 횡령하고 뇌물 수수만 보더라도 양형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에는 이 다스의 실소유주이면서 해당 다스를 통해서 이 회사 자금을 거의 350여 원 이상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뇌물만 하더라도 삼성으로부터 받은 이 소송비 대납액이 거의 70여억 원이고, 그다음에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이 자리를 대가로 해서 한 36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 뇌물 액수만 하더라도 거의 110여억 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다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이 검찰에서 구형을 한 20년, 결코 많지 않은 이 징역형이라고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혐의 적정하게 구형을 했다. 네, 오히려 이게 저희가 이제 대기실 들어오기 전에 승재현 박사님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검찰에서 구형이 조금 낮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만큼 무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뇌물하고 이제 횡령인데요. 뇌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고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그냥 무기와 10년 이상, 10년 이상이면 10년부터 해서 30년까지 처단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 같은 경우에는 50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것이 양형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면 굉장히 높은 형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기본 털로 간다면 적어도 한 20년 이상의 형은 나올 수 있는 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마 검찰 쪽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20년 정도 형을 구형을 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형만 보면 30년을 구형을 했었죠. 근데 박영주 변호사님 벌금도 있고 추징금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현재 살고 있던 건물이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스를 처분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건가요? 다스의 재산을 직접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이 주식을 공매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 처리.
그래가지고 추징금이나 벌금도 100억이 이상이 나왔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 신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안 하다가 오늘은 또 준비해온 노트를 보면서 한 25분 그 정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냥 준비 안 하고 와서 얘기하다 보면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중에 빠뜨릴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논란이 될 수도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세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일부러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써온 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록색 노트를 펴서 최우순 진술위원장에서 읽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 뭐 얘기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후조사를 성실히 따라했다. 예. 건강을 허락하는 재판에도 꼭 참석하고 있고 정치 재판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서 사법부를 존중하고 있다. 이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별성을 두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부를 완전히 불신하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뭐 아니겠습니까? 실제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도리로서 생각하는데 사법부를 신뢰한다 이런 얘기.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 거짓이라고 지금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아마도 이제 이런 글을 써오는 것은 지난번에 검찰 출석할 때도 직접 쓴 글을 읽었고요. 그리고 첫 재판 당시에 모두 진술에도 잡힐 온 거를 직접 읽고 그걸 또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 말은 결국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걸 SNS에 올리는 것은 본인을 지지하는 보수층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부분들을 아무 원고 없이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마 예.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 조언을 바꿔서 써온 걸 가지고 읽음으로써 본인이 죄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예.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 공판에 뭐 가족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재판을 뭐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태도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재판부를 향한 제스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재판부를 존중한다. 그리고 재판부를 존중한다라는 의미는 우리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사법권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아무래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이콧을 한 상황인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어도 뭐 본인이 처음에 약간 이제 체력적으로 좀 어려워서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거부하는 어떤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모습은 책임감 있게 재판을 받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양형에 있어서 고려가 되는 요인은 재판에 열심히 출석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서 제일 많이 고려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예. 검찰에서는 정말 뭐 부인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진술 증거와 물적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 재판부에서는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수사를 받고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진짜 반성하고 있는 것이 맞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이 법원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좀 보고 이 양형에서도 가중 요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먼저 공무원이 돈을 요구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게 되면 이 소극적으로 가져다 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것으로 지금 공소 사실이 되어 있고 예.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도 본인의 어떤 사적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런 것들에 공무원을 동원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죄가 다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재질이 나쁜 양형에 있어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25분 동안 말하는 내용들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다 거짓이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럼 박영주 변호사께서는 선고가 중요합니다. 뭐 그 구형보다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우선 그 이 전 대통령 구속 만기가 10월 8일 24시이기 때문에 그 전인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선고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이게 그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보면 뇌물수수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징역 9년에서 12년 정도를 내릴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횡령 같은 경우는 액수가 300억 원 이상이면 5년에서 8년 정도를 선고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거 외에도 나머지 범죄가 한 14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검찰의 구형이 사실상 그렇게 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검찰의 구형과 비슷한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